기획과장입니다. 그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는 이제 왜 청년 고용이 원인이 뭐가 있을지 그거 이제 한번 위에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고용 정책, 그 다음에 기타 사업들 내용으로 적었습니다. 그 청년 고용 문제가 이제 제가 제 2005년에 2004년이구나. 2004년에 청년 실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때 청년 실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이었는데 그때도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2004년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작년 3월 15일에 만든 대책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버전이 11버전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지금까지 청년 대책을 11버전인가 됐는데 제가 2004년에 만들었던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제가 그 페이퍼를 처음 쓸 때 청년 실업의 원인을 적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수요가 좋은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클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 흔히 취업 유발계수라는 개념이 이제 통계치가 있는데 어느 GDP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지가 나타나는 지표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저희가 성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자본이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쪽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그만큼 바뀐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수요 측면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중구조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때 왜 이거는 우리 저기 있는 노동 공급에 있는 높은 대학 진학률하고 이제 관련된 건데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 청년 실업에는 이게 약간의 이제 약간의 이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뭐 이렇게 영어로 decent job이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decent job 쪽에서 이제 경쟁률이 조금 이제 공급과 수요가 좀 안 맞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 제가 2004년에 근무할 때랑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난 게 사실은 경력직 위주 채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2004년만 해도 경력직 위주 채용이 없었거든요. IMF 이전에는 전부 다 신규 대규모 공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그런데 지금은 경력직 채용이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사실은 피부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분에서는 경력직 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20대 후반 인구 증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기 에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에 베이비 붐 세대들의 우리 아버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가 2021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 노동 인구가 우리 젊은 사람들 노동 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등의 요인이 있어서 재작년에 특히나 우리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보고서를 만들 때 청년 실업 문제가 2021년까지가 문제고 그 이후에는 인구 자체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처럼은 더 이렇게 최고로 고비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3, 4년간의 필요한 집중적인 대책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방향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만들어봤고요. 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다양한 걸 많은 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부채꼴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3, 4년간의 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먼저가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청년들에게 이제
취업 준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더니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데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역시 비용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비용을 어떤 소득 기준과 그리고 구직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시기가 학교를 막 졸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스스로 내가 어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구직 활동을 하겠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금년 3월부터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8만 명 저희가 잡고 있고 지금 현재 2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요거는 이제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 이제 영국에 뭐 있는 영국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모방을 해가지고 1단계 상담 과정부터 훈련 과정, 취업 활성까지 패키지로 쭉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가 하나는 조금 약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저소득 계층의 분들 하는 게 사용하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청년용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구직활동 지원금과 이제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별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운데가 이제 훈련과 관련된 건데 훈련 뭐 시켜드리고 그리고 상담 받을 때 수당 같은 거 지급하고 마지막 취업 활동을 할 때도 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 기관 전략 산업 훈련 이거는 좀 나라에서 어떤 국가 기관 산업인데 키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분야의 훈련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훈련비가 그래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서 뭔가 취업에 조금 그 도움이 되는 이공계열 학문이랄지 뭐 자연계열 학문이랄지 그런 거를 조금 같이 배워서 연말을 직업 훈련을 하는 능력 개발하는 과정이고요. 네올빔 카드는 이제 훈련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정. 그 다음에 뭐 다른 과정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라는 이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들 상대로 하는 이제 훈련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크게 저기 할 것 같지 않아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학 능력이랄지 직무 능력이랄지 연수를 한 다음에 해외 일자리 매칭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가서 정착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착 지원금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작년에 3월 15일 대책을 준비하면서 그 청년 단체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청년들 의견 듣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청년 고용 정책 참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청년 정책 서포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청년 활동가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요구가 많아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해서 청년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 조금 더 친숙한 면이 있으니까 온라인상에서 청년들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 다 모아서 거기서 제공을 하고 또 카톡에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방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youthcenter.go.kr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가지면은 이제 뭐 이것저것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청년 공간이라 해가지고 청년들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요즘은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취업 동아리랄지 무슨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 동아리 활동 같은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공간에 대한 예약 서비스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제가 뭐 요거는 사실은 전부 다 파악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부 다 파악한 건 아닌 것 같고 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3.15 대책 나오고 나서 전국에 이제 16개 자치단체에 응모를 해가지고 16개 자치단체 지역에 오프라인으로 청년센터를 청년들이 만나는 공간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고용센터가 전국에 있는데 고용센터 8군데소에도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청년 공간이 현재 전국에 189개소가 있습니다. 이 189개소에 어디에 청년 공간이 있는지도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에는 대학 일자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105개 대학이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대학 내부가 가장 뭐 이렇게 용이할 것 같으니까 대학에서 저희가 어떤 진로 상담이랄지 취업 알선이랄지 직업 정보 같은 걸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하느냐 단계였고, 실제 취업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인력 수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다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괜찮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5인 미만도 중성장 유망 업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5인 미만도 해당이 되는데, 청년층을 채용을 하면은 1인당 연간 900만 원씩, 그러니까 3년간 지원하니까 2,700만 원까지 기업에서 이 지원 장려금을 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17년입니다. 1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8년입니다. 18년에 본격적으로, 작년 1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 기업이 이 장려금을 받기 전에는 이 기업에서 평균 7.5명을 채용을 했는데 장려금을 받고 나서는 9.5명을 채용을 했다. 그래서 약 평균적으로 2명분을 추가로 채용을 했다라는 이제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이제 청년 고용 증대세제 제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이제 청년을 채용하는 단계였었고요. 그러니까 청년이 채용하고 나서 청년이 이제 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단계의 대책입니다. 이거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가장 큰, 청년이 중소기업을 희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근로 조건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고용 안정성 뭐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근로 조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를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내고 기업이 지원금을 내고 본인도 급여를 납부를 하면은 2년 만기가 되면은 2년에 1,600만 원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거고요. 3년형은 3년은 3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형입니다. 이제 본인 납입금이 2년 연고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요. 3년 연고 같은 경우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내고 이제 1,600만 원을 이제 본인이 이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조금 많이 가자 뭐 이렇게 하는 제도고요. 이제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을 또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교통이 어려운 곳에 근무하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하고 있고요. 전월세 자금도 융자하고 있고요. 소득세 감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로 청년 고용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 그러니까 군대 가 있는 분들, 교도소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한 분모로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가 이제 고용률인데, 그게 한 43%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실업률은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계속 12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뭐 지난 6월은 조금 줄었습니다. 지난 6월은 지금 내일 통계 발표하는데 조금 준다고 돼 있네요. 지난 6월에 그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공채 시험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공채 시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러 나오셨고, 이제 그 와중에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고 고용률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청년 인구가 이렇게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줄고 있는데 취업자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지표는 좀 좋은 시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지금 4조 5천 정도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추경 한창
국회에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조금 더 증가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쭉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